안녕하세요. 저는 2021 교육방송연구대회 온라인 설명회 사례 발표를 맡은 진천 상신초등학교 교사 권혜영입니다. 저는 초보쌤을 위한 교육방송연구대회의 실제라고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3번의 교육방송연구대회 출품 경력이 있습니다. 먼저 2017년에 콩나물의 힘이라는 작품으로 출품을 했고요. 충북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목만 바꿔가지고 한 번 더 출품했는데 역시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망감이 커서 다시는 교육방송연구대회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역 만기를 앞두고 이동 점수가 너무 필요해서 바로 이듬해에 슬기로운 학교생활 스스로 화해해요 라는 작품으로 출품하였고 결과 드디어 이제 전국대회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 전에 실패 경험이 있으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좋은 주제로 도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입상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작이지만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 실패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콩나물. 콩나물은 인류가 언제부터 먹었는지, 언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등장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이 땅굴에 잠복하면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물만 줘도 쉽게 자라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도 있지만 콩의 영양소가 전쟁 중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C를 빠르게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러일일 전쟁 당시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비타민C 부족으로 걸리는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러시아 함대에는 콩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관찰 일지도 같이 작성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꼭 집에서 재배해 보세요. 예, 잘 보셨나요? 마지막은 저희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입상작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한국초등학교 4학년 백서연. 오늘은 즐거운 5교시.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야! 백설탕! 저 아이는 김라온. 나랑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다. 게다가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이번에 같은 반이 되었다. 아휴, 또 백설탕이라고 부르네. 오늘은 힘이 없다. 단원 평가를 너무 못 봤다.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지? 야! 백설탕! 야! 너 내가 백설탕이라고 놀리지 말랬지? 왜 화를 내고 난리야? 백설탕 화내니까 더 못생겨졌다. 그거 백설탕 같다. 엘레리 끌레리 엘레리 끌레리. 이게? 아! 피! 이게? 다녀왔습니다. 너 얼굴 왜 그래? 김나은이 때렸어. 엄마, 나 계약금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아우, 됐고요. 이제 라온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와 라온이는 결국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서로 서면 사과, 즉 편지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과하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전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서로 피하고 인사도 잘 안 하게 되었다. 잠깐만요. 라온아, 가자. 너 요새 라온이랑 노는 거 아니지? 안 나. 근데 사실 내가 더 많이 때렸다니까.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온이랑 멀어지게 된 건 엄마의 영향도 크다. 나는 라온이랑 다시 잘 지내고 싶다.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여긴 어디지? 안녕. 나는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꿈에 나타나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민요정이야. 화해를 하려면 용공나사.
공감, 나메시지, 사과. 이 넷을 기억해야 해. 먼저 용기. 내가 잘못한 게 더 많고 적음을 떠나 친구에게 먼저. 근데 그럼 뭐해? 헤어졌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좋아. 그럼 내가 시간을 되돌려줄게.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 바비디 부! 맞습니다.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내 얼굴이 왜? 맞다. 김라온 그때 스치기 날 때렸지? 엄마, 나 김라온 학교폭력에 신고할... 아니야, 엄마. 잠깐만. 뭐? 라온이가 때렸다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다고? 아니야, 엄마. 우리들이 다툰 거니까 우리 둘이 해결해볼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엄마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게. 용공나사, 용기를 내자. 그럼 우리 화해의 의미로 놀이터에서 놀까? 그래, 좋아. 이렇게 나와 라온이는 진정한 화해를 했다. 잘 보셨나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남자 주인공이 저희 아들이에요. 3년 동안 많이 컸죠? 일단 제가 이제 실패작과 입상작의 차이를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실패작에 훨씬 많이 공을 들이고 많은 선생님들을 섭외하고 뭐 소품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떨어지고 사실 입상작은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섭외하지 않았고 딱 그냥 저희 아들 친구, 동료 선생님 3명 정도만 섭외해서 찍었는데 이거는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아마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첫 번째 그 작품은 저 아는 기자님께서 한국인의 밥상에서 되게 콩나물이 중요한데 약간 그런 면으로 조명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었던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초등 교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어야 했는데 외부인의 시각에서 괜찮다고 생각된 주제를 선택한 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작품은 왜 학교에서 요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다퉈도 선생님 제가 학교폭력해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 제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머님들도 자꾸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되게 상대가 크게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서면 사과나 이렇게 쌍방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정이 성공 여부의 반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방송연구대의 출품작 제작의 실제 이제 4가지 단계에 따라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 선정 및 기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 심사자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초등 교사들만 생각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 주제도 중요한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EBS 심사자분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주제의 작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것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화해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비슷한 그 주제를 갖더라도 좀 더 대상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1학년을 대상으로 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면 좀 더 차별화된 EBS 심사자분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과도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브레인스토밍처럼 선생님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다 보면 하나 마음에 드는 주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내용,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입상작들을 살펴보면 교과 관련 주제, 뭐 창체 관련 주제, 또 시사적인 주제 이런 것들이 좀 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의를 이끌 만한 제목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제 제목은 저희 동학년 선생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 내용 구성입니다. 뭐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도 있고 콘티를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쭉쭉 그냥 글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뭐 촬영할 장면을 직접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서 그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거기에 떠올리는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한번 시나리오를 쓰신 다음에는 동료 선생님들의 검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제 시나리오를 저희 학교 생활부장님께 보여드렸더니 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라는 말을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가감할 부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또한 이제 그 교육방송연구대의 방송이 7분 이내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천천히 연기하듯이 읽으면서 7분으로 맞춰서 완성을 하면 촬영을 했을 때도 거의 7분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촬영 및 소스 제작입니다. 먼저 이제 배우를 섭외하셔야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영상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대까지는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국대회에 가게 되면 이게 EBS나 유튜브에 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제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소품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북한군, 러시아 그 보여드렸던 그 콩나물 영상에서 북한군, 러시아군 그 의상은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하고 이제 구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그 의상은 제가 여기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기관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서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의상은 여기에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니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장소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콩나물 관련 그 콩나물 기르는 영상 뭐 이런 거 좀 뒤에 깔끔한 배경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여기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면은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또 그 콩나물 영상 나레이션은 저희 친척 이모님께서 아나운서셔서 해주셨는데 이모님께서 뭐 근데 이거 녹음실 어디에서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핸드폰 녹음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사설 녹음실을 알아봤더니 조금 시간도 안 맞고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교육청, 충북교육청에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크로마키, 이제 북한군 이 크로마키는 제가 학교 방송 예산을 활용해서 구입했거든요. 방송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샀습니다. 또 방송실을 보시면 이렇게 요새는 롤 스크린으로 크로마키가 있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정보원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그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너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짐볼도 만약에 없는 학교에서는 그 방송 예산이 있다면 또 말씀드려서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학교 캠코더를 사용을 했어요. 그 학교 삼각대랑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확인을 할 때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연결하면 당연히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었거든요. 그게 고장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 캠코더는 좀 오래 방치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녹음으로 또 음질 향상을 위해서 녹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음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액션캠이나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촬영하실 때 영상은 무조건 넉넉하게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약간 짧으면 되게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우 관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서연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원샷으로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면 측면 좀 끊어서 다시 촬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연이를 보는 순간 그렇게 재촬영하자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얘가 머리를 단발로 뚝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배우분들한테는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머리를 바꾸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킹 필름을 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NG 같은 것도 살려두시고요. 저작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작권이 무서워서 거의 제가 영상을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가능한 폰트나 사진은 저는 픽사베이에서 많이 다운받았고요. 음원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았고요. 그 외에도 구글 저작권 무료 사진 또는 구글 저작권 무료 동영상 하면은 그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집 및 영상 제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파워 디렉터 무료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막도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서 파워포인트에서 자막을 만들어서 그림 파일로 변환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정의 움직임은 애프터 이펙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왜냐면 이 기능이 필요한 것만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때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효과 어떻게 하는지 배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 및 효과에 대한 부담감은 버리시고 사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기교보다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사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다 만드신 거는 선생님들과 함께 시청한 후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방송 연구대회를 출품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는 되게 전국대 등급을 받기가 쉽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도에서 3등급을 받았었는데 전국에선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그 충북에서 등급 받았던 선생님들이 전부 그 전국대회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 등급을 받기 쉬우니까 꼭 도전해 보시고요. 단 조금 출품작이 적기 때문에 도등급 자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 선생님들을 잘 설득해서 많이 도전하신다면 도등급 자체가 많아지고 전국 등급도 많아질 것 같으니까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